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친절한 두 기자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벌써 13일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조각조각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한 번쯤은 쭉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참사를 그동안 깊게 취재해온 두 기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상황들을 정리해보죠. 먼저 보도국의 김광일 기자, 또 경찰청 출입하고 있는 박정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매일 경찰청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청 간부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경찰이 요즘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출입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해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크게 두 갈래잖아요. 네. 어떤 지휘부의 대응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특수본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칼을 들이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요. 자,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10월 29일로 가보죠.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이 시간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이때를 발생 시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 10시 15분 전후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10시 15분에 각자의 위치에 있었던 건지 아닌지 살펴보죠. 누구부터 볼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장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행적이요. 이제 본인이 용산구를 통해서 언급한 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오후 8시 20분 그리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두 차례 퀴논길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퀴논길은 사고 현장 맞은편에 있는 상가 뒤쪽 길이거든요. 현장에서 한 4분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현장 근처를 좀 지나갔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걸로 보이죠.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히 어디서 뭘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파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SBS 단독 보도로 그날 8시 22분에 퀴논길을 지나가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주변을 살피거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집으로 쌩 들어갔거든요. 예.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시 조금 넘은 시간대 이때는 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좀 취재 중이긴 한데 요거는 좀 특수본의 수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간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제 역할이 안 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청을 하고 나서 구청장이 그 상황을 누군가한테 알렸는데 그것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다. 네. 요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 예. 여러 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거기에 용산구청 권영세 의원이 같이 있었던 방에 얘기를 했고요. 왜 권영세 장관한테 구청장이 통일부 장관한테 알렸는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우선 권영세 장관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예. 박희영 구청장은 권영세 의원 정책 특보 출신이에요. 근데 특보라는 게 사실 의원실 보좌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떨 때는 한 30명, 40명씩 되는 좀 이렇게 남발해서 찍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권영세 정책 특보다 이런 것들을 좀 유달리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희영 구청장이 다른 이력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졸업한 이후에 미국 갔다 와서 급하게 좀 한국의 정치에 뛰어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 구의원 거쳐서 넉 달 전에 구청장이 된 건데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인들 방에다 올렸으면 그것만큼 신고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적극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겠느냐. 이제 그 아쉬움이 남는 건데 경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경찰 이야기. 참사 전에 계획은 이제 용산구청장이 세우는 거라면 사고 후에는 사실은 용산경찰서장, 경찰이 제일 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임재 용산서장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했죠? 일단 그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인근의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 통제를 나갔다가 이 집회가 오후 9시쯤 종료가 됐어요. 예. 그로부터 24분 후에 경찰서 주변에 그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간부들과 식사를 하다가 9시 30분쯤
그러니까 이태원에 인파가 너무 몰려서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죠. 술을 마셨느냐 아니냐가 그 부분에서의 쟁점이었는데 파악이 네. 됐습니까? 일단 그 이전 서장이 식사할 때 술은 안 마셨다고 하긴 합니다. 설렁탕만 먹었어요. 네. 경찰 내부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좀 평이 나오고 술까지 마셨으면 정말 이건 답이 없는 답 없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 술을 안 마신 부분은 CCTV랑 가게 전표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 예. 사실 이 용산서장 동선이나 식당도 굉장히 취재열계가 높았습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 그냥 공개한 게 술을 안 먹어서 좀 자신이 있다는 그런 뭐 방증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서 밥 먹고 출발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현장까지 그거 하나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왜 파출소 옥상으로 갔느냐 왜 옥상에 올라가서 30분씩이나 아무데도 전화도 안 하고 보고를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재해 보셨어요? 일단 식사는 23분가량 진행이 됐고 9시 47분쯤 서장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10시쯤에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관용차에 내려서 이태원 파출소까지 사실 걸어가면 됩니다. 네. 10분 정도 거리인데 계속해서 다른 우회로를 찾다가 10시 55분쯤에야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에서 하차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길 찾아갖고 뱅뱅 돌았다는 거잖아요. 예, 우회로를 계속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내려서 걸어도 10분 거리인데 그러니까. 관용차로 빙빙 돌다가 거의 1시간을 허비를 한 거거든요. 허비하다 결국은 내렸어요. 예. 결국 내려서 걸었어요. 그래서 관용차에서 대체 뭐 했냐. 뭐 했대요? 이 부분도 특수본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임재 서장이 관용차에서 늦었는데 걸어서도 뒷짐지고 걸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사실 경찰 얘기 그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서장이 평소 좀 권위적인 스타일이었다는 좀 직원들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나 뭐 이런 것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어떤 현장 지휘보다는 좀 순시 차원에서 좀 간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였죠. 자, 김광일 기자. 예.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다면서요. 이태원 파출소 옥상. 아까 그 이임재 서장이 옥상에 올라가서 뭐 30분 가량 있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거기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제 한번 직접 올라가 봤거든요. 사진도 찍어왔네요. 아,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예. 예. 이태원, 저 사진인데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해밀턴 호텔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고 현장이 해밀턴 호텔 좌측에 저기 사진은 잘 안 보이는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기준으로 좌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도 사고 현장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사고 현장을 정확히 응시하고 어떤 대책을 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앞에 이제 길이 보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 정도는 뭐 조망할 수는 있을 것 뭐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 판단은 가능했겠지만 골목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위치는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예. 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몰라요. 이제 파출소 직원들도 그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뭐 서장이 뭐 했는지까지 파악할 정신이 없었다고 처음에는 합니다. 술 먹어서 술 깨러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많았는데 지금 술은 안 먹었다고, 먹었다고 하니까 하니까. 더 미스테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광호 서울청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박 기자. 네, 그 참사 당일에 서울에 굉장히 광화문이나 용산 집회가 많아서 김 청장은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 관련해서 좀 상황이나 무전 격려를 하고 퇴근한 게 오후 8시 36분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후 9시 20분쯤에 대치역에 내렸죠. 김 청장 자택이 강남 쪽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울청장이 관사를 들어가야지 왜 그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냐 뭐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 청장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권위적인 걸 좀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취임하자마자 관사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쓰라고 내줬고 관용차도 잘 안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임재 서장한테 자택에서 전화 받고 이후에 상황 보고 받고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좀 관사에 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상황 지시나 이런 게 조금 더 좀 유용하게 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제 고향에 있는 캠핑장에서 등산하고 캠핑장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사 당일 29일 날 휴가였어요. 네. 그래서 충북 제천에 도착해서 낮 12시 지인들과 함께 월악산 산행을 했는데 청장이 평소에도 등산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취임부터 이제 국정감사까지 쉴 틈이 없어서 네. 그날 하루 휴가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제천 서장을 지냈어요, 윤 청장이. 네. 그래서 그 산행을 마치고 제천서 시절 친했던 지역 경찰들을 만나서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은 간단히 그냥 뭐 한두 잔 정도. 자, 여기서도 이제 술이 쟁점이었어요. 술 많이 네. 마셔가지고, 아니 뭐 놀러는 갈 수 있죠 주말에. 근데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못 들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데 수장이 문자와 전화를 못 받은 거 그거 술 때문 아니야? 이 얘기 나왔는데 술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술은 건배주 정도 한두 잔 정도 했다고 현재까지는 많지나 그건 파악이 되고 아니네요.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캠핑장에 들려서 쉬었는데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이제 상황이 발생하자 문자를 처음에 했어요. 그게 오후 11시 32분. 그다음에 전화를 11시 52분. 근데 다 놓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결국적으로 받은 게 다음날 새벽 0시 14분이에요. 이후에 서울 상경에서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새벽 2시 39분이 되어서야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류미진 총경으로 가겠습니다. 류미진 총경 112 상황실의 당직 수장이었는데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건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 상황실이 5층에 있으니까 5층에 있었어야 되는 5층 상황실 안에 있었어야 됐는데 10층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 거기까지 이제 알려졌는데 뭐 했대요? 뭐 했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류민희 총경이 인사과장이거든요. 근데 네. 이때 지금 경찰이 이제 인사평정을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일이 업무인 이제 근무평가를 그 당시에 자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평가. 아니, 근데 급한 일 터지면은 전화 안 받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예. 이제 거기 있는 류미진 총경한테 그 상황실 근무자가 이제 보고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아예 전화했는데 안 받은 게 아니라 보고 자체가 자체가 늦었다. 안 됐다고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실에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알 수는 없었고 누가 보고를 해줬어야 아는데 보고 자체가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분은 지금 혐의가 빠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워낙 그림이 좀 큰 그림이다 보니까 두 기자가 해온 이야기가 취재해온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잠시 후에 미니 댓글쇼로 이 이야기 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우리 두 기자가 조금 더 시간을 내줬습니다. 오늘 뭐 두 분 시간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현장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박 기자? 네, 조금 먼저 미니 댓글쇼를 위해서라면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뭐 취재를 며칠 동안 하다가 어제는 아예 그 옥상을 좀 제가 가봐야겠어요 하고 김관일 기자가 나간 거네요. 네, 그렇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부를 출입하고 있으니까 사실 현장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거를 그렇지. 오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 시간을 내서 갔는데 간 김에 이제 이태원 파출소에 이제 양해를 구해서 네.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많이들 가요. 그 현장을 지금 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많이들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그 파출소 옥상까지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죠. 없으니까 예. 저도 그래서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올라가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김관일 기자가 저 지금 옥상에 있어요 하면서 뭐 올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막 이러시.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간다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이제 네. 저도 이제 경찰 예전에 출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예. 잘 얘기해갖고 좀,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유 감독. 예.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그러니까 용산 서장이 저기에 서가지고 한 30분을 내려다봤다는 건데 아주 선의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현장까지 워낙 복잡하고 막 응급차 서 있고 접근이 쉽지 않고 가도 큰 그림은 못 보니 큰 그림을 보고자 일단 옥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30분간 저기에 서서 큰 그림만 봤다?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아래 지시도 안 하고 전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미스테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 혼자 생각했던 게 술 마신 거 아닌가였거든요. 네. 음주운전하고 왜 음주운전 회피하려고 뭐 이렇게 일단은 시간 벌듯이 그런 거가 아니었나라고 저 혼자 생각했는데 이제 말은 못했어요. 이게 뭐 또 괜히 음모론 던지는 것 같아 말은 못했는데 많이들 그걸 궁금해하셨고 결국 경찰도 그걸 궁금해들 하니까 조사를 했군요. 예, 조사 설렁탕만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임재 전 서장이 이렇게 대처를 잘 못했냐.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의 어떤 그런 그 보고는 용산서 상황실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는 이제 상황실에서 그 보고를 정말 좀 부실하게 했다. 아예 그런 이임재 전 서장의 판단을 좀 못하게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두 번째는
보고를 했는데 네. 이임재 전 서장이 그만큼의 어떤 상황 대처나 이런 흔히 말해서 이제 멘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관용차에 그렇게 1시간 동안 머물렀던 점, 예. 그리고 또 이제 옥상 가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던 점이 어떤 뭐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랐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내부 좀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아픔 맞아요. 보고를 부실하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현장을 도착했잖아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그래 뭐 뺑뺑 돌아가지고 느긋하게 뒷짐지고 갖다 치죠. 그 다음에 현장을 보면서 그 30분은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거기 올라가서 저도 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 현장 쳐다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임재 서장이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예. 한참을 좀 서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 멘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하는데,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일반인이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몇십 년을 경찰 간부로서 그럼요. 경찰대 출신이시던데 전문가인데. 그거 하려고 교육받고 이제 훈련 받아오신 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딱딱 뭐 매뉴얼까지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역할. 아니요. 멘붕이 왔다 치죠. 그래 멘붕 올 수 있어요. 사람은 멘붕 올 수 있고 전문가라도 멘붕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의라도 해야죠. 그럼 윗사람하고 논의라도 해야죠. 그런 거 하라고 윗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급자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파출소에 112 종합상황실장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 형사과장도 같이 있었어요. 사실상 경찰서 차원의 지도부 회의가 그 안에서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예. 위에 보고를 하진 않았던 거죠. 박 기자. 아까 경찰의 분위기 전해줘. 우리 일단 박정환 기자는 지금 경찰을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그 내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뭐 전후의 사정들도 잘 아는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 일선 경찰들의 분위기와 또 지휘부, 수뇌부 분위기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들 얘기해요? 네. 일선에서는? 그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예. 이 상황 판단에 이제 일선의 어떤 상황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읍참 마소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 내부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일선 직원들이 봤을 때는 네. 읍참 마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잘라낸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그 대응 뭐 지시나 뭐 이런 게 좀 지원 요청도 했는데, 사실 윗선에서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냐, 그런 불만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도 물론 어떤 이런 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하고 구호도 하지만, 그 어떤 법상으로 따졌을 때는 소방 재난관리 책임 기관은 소방이나 행안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약간 지원 기관이다. 그러니까 범죄 대응 이제 약간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뭐 이런 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할 만큼은 다 했지만 아하. 더 이상 뭐를 해야 되냐. 이건 지휘부의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좀 기류가 좀 경찰의 다릅니다. 분위기는 네. 우리도 좀 억울하다 이게 좀 있군요. 네, 네.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이제 경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러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방송에서 이제 각자 그 사고가 났던 그 시점 즈음에 이 관련자들은 다 무엇 하고 있었는가를 쭉 짚고 있었죠. 우리가 류미진 총경까지 짚다가 본 방송이 끝났는데 마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류미진 총경. 상황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요거는 이게 서울청 112 그 상황실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예. 서울 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가 가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수십 명의 근무자들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네. 하루에도 뭐 수천 건씩 그 신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돌아가면서 받게 되는데,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주간 상황실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 한 명 있고 그 밑에 팀장이 4명 있어요. 네. 근데 요 한 명은 일근 체제 9to6 근무하고 평일에만 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퇴근한 시점, 그러니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찰청 다른 간부들이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을 대리하고 또 이 112 상황실의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조망하는 역할을 그걸 하게 네네. 되는데, 그 시점, 사고 났던 시점에 그 당직 근무를 그쵸? 류미진 총경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경찰에 저 출입하는 박 기자가 잘 알겠지만 그 112의 당직자 돌아가면서 하는 당직은 사실 이름은 걸어놨지만 평상시에는 거기 앉아갖고 진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이름 네. 걸어놓고 뭐 자기 업무도 보고
뭐 제 생각이에요. 밥도 먹고 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 발생하면 그때 보고받아서 결정하는 정도 역할, 그렇죠. 책임자 역할, 이름만 책임자 역할, 뭐 약간 그렇게 굴러왔던 건 아닌가. 사실상 이제 그 당직 체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은 그 뭐 상황실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상황 팀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관리관 입장에서는 거기 또 계속 있는 것도 이제 상관이 좀 계속 있으면은 약간 좀 또 신경 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 비상 상황이 있으면 소통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가장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건 상황 팀장의 보고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물론 또 상황 팀장이 또 늦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황관리관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잘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지. 두 부분이 다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당직자가 지죠.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당직자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문책도 필요할 거고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도 평소에 그러네. 그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관리 잘못한 그렇죠.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내가 오늘 당직인데 그 우리 쪽 업무 막 하고 있을게 대신 한 시간마다 보고해라든지 뭔가가 체계가 있었어야 된다. 제가 회사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정치부장의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예를 들 수 문제가 있겠죠. 터지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행안부 장관으로 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과연 정치적인 책임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안부 장관도 이 라인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요건 또 이제 논쟁의 지점이긴 한데 그날 행안부 장관은 어디에서 무얼 하다가 몇 시에 보고를 받았죠? 이날이 이제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지진 관련해서 오전에 상황실로 출근을 했다가 이건 기사에는 안 나온 내용들인데 출근했다가 들어갔고 퇴근을 했고 집 앞에서 저녁 먹고 압구정 자택에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집에. 이제 보고를 받은 시점이 놀랍게도 밤 11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이면은 그 보통 우리들도 다 아는 시간 아니에요? 11시 20분이면?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기 직전 시간이에요. 직전인가요? 예. 아. 그 직전 시간이고 뭐 거의 현장 상황은 이미 아비규환 아수라장 다 거의 그런 다 그 발생이 일어난 이후이고 그때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도 어떤 뭐 보고가 그 뭐 유선으로 된 게 아니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긴급 문자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한테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인지가 된 거예요. 게다가 장관보다 그 이제 다른 간부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10시 48분에 그러니까 소방청이 소방대응 1단계를 내렸다는 그 상황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10시 57분에 내부 공무원들한테 1단계 긴급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장관 번호는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11시 19분에 이제 2차 긴급 문자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장관 번호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적인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보고 체계가 지금 얼마나 허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조금만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청장 윤희근 청장 캠핑장에 있었던 네. 그 제천 캠핑장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돌았잖아요. 이거 네. 혹시 확인됩니까? 이게 어제 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주선을 해서 이렇게 열었는데 이분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게 제천뉴스 저널 기자입니다. 이제 지역 기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직접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캠핑장에 두 사람 명단이 없었던 거예요. 청장이랑 제천 서장이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등산하고 머물렀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그 제천서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 캠핑장에서 캠핑 스쿨을 열었대요. 예. 그래서 방이 좀 없는 걸 대비해서 이제 학부형이 이제 쓰는 방 가운데 하나를 이제 윤 청장한테 제공을 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천서에 캠핑 스쿨도 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연 이 캠핑장에서 숙박을 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명확히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아직 예, 아직 확인 안 됐고 경찰청이 바로 입장을 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숙박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면은 법적 대응을 한다. 굉장히 강한 조치를 했는데 네. 결국 이 부분도 사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 이제 윤 청장 휴대전화도 특수본에서 가져간 상태고 예. 그 한 가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보통 이제 경찰청 간부들을 보면은
어떤 식당을 가거나 할 때 예약명을 좀 감추려 하는 그런 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으로 안 하고 예, 박영수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가명을 쓰거나 그러니까 아. 동선이 노출되는 걸 좀 공개적으로 좀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뭐 빠졌을 김 수도 박사, 있다. 이 박사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 또 예약명을 박사? 안 왜 적는 하필 게 박사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선호하죠.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그래서 김 그런 박사. 부분에 있어서 좀 노출되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고를 왜 이렇게 늦게 받은 거를 문제 삼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경찰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박정원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이거 경찰청 지하에 간부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들어가면 샤워하는 곳 바로 옆에 예. 이렇게 스마트폰 올려놓는 뭐라고 하죠? 거치대? 거치대가 있어요. 샤워기 옆에요? 예.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씻다가도 전화 오면 빨리 받으라 이거죠. 그거지. 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고향 갈 수 있고 캠핑장 갈 수 있고 등산 장려합니다. 하셔야죠. 어떻게 뭐 365일 경찰청장은 경찰서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고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그렇게 해요. 씻다가도 전화 오면 왜냐하면 탈의실까지 나가고 그럼 이미 늦으니까 예. 바로 즉각 대응하고 그 어떤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원래 일선 경찰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그런 체계가 이 사고 난 날 무너졌던 거고 그렇죠. 평소에도 많이 안 그랬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러네요. 저 그 목욕탕 얘기 들으니까 진짜 더더욱 경찰의 임무는 그것이고, 너무 가혹합니다. 그들도 노동자인데 쉬어야죠. 쉴 권리 있어야죠. 뭐 SNS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경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자가 싫어?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저 시사 PD 뭐 24시간 저 계속 보거든요. 싫어? 싫으면 안 해야 돼요. 그걸 왜 그들도 권리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등산 가실 수 있었죠. 갈 수 있어요. 주말에 갈 수 있지만 그 전화를 놓치고 보고를 놓치고 그래서 그렇게 늦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되면 등산 안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각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용산구청 직원들도 뉴스 보고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멋진님 그러셨는데 용산구청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용산구청은 우리가 이 사고 후에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전 대응을 철저히 했었어야 할 첫 번째 컨트롤 타워는 저는 용산구청이라고 맞아요. 봐요. 용산구청장. 그 경찰은 사후죠. 사후 대응을 더 잘했었으면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사전에 더 잘했었으면 아예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일 아쉬움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날도 CCTV가 박정환 기자. 네. 그 우리도 길거리 가다 보면 과속 단속하는 그 CCTV 말고 방범용 CCTV 여기저기 있잖아요. 막 눈 동그랗게 돌아가는 애들. 네네네. 그거를 구청하고 경찰하고 두 군데서 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예,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입니다. CCTV.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구청 직원도 있고 경찰도 파견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규정에 그거를 경찰이나 이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보긴 봤어요? 이제 그것도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인데 보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파가 이렇게 몰리는 건 사실 헬로윈 때 많이 몰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파악했지 이게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을 거야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12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근무인은 12명이고 그러니까 시간대로 따졌을 때도 이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구청 직원이 보고 있었을 거.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서너 명 정도가 보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파견 경찰, 구청 직원 달라붙어서 같이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정확히 그때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통합관제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탁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산구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5억 6,7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받고도 지금 이 정도의 대응 역할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참 씁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진짜 한두 군데가 그러니까 아니고. 다만 근데 거기서 보는 CCTV는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 사고 현장 그 골목에는 그 CCTV는 없대요. 골목 안에는 없다는 안에는 거죠. 없고 하지만 그 바깥쪽에 주변 그 대로변 쪽에 있는 거에서 볼 수 있다면서요.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이 가능한 거죠.
어제 취재 내용 중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박 기자 혹시 있어요? 용산구청장 얘기를 좀 더 했는데 박혜영 청장. 예, 박혜원 총장. 네. 박혜원 총장이 사실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헬로윈을 앞두고 여러 뭐 안전 관련 회의를 많이 이제 주최를 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네. 구청장이 이제 주관해야 하는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회의보다는 굉장히 지역 행사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나중에 좀 많이 드러난 잠깐만요. 부분이 있어요. 예. 지역 행사를 신경을 안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그냥 원래 그런 쪽은 잘 챙기지 않는 스타일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행사를 꼼꼼히 잘 챙기는 사람이다? 네. 그건 무슨 말이죠? 흔히 말해서 이제 지역 행사를 물론 이제 그 구민과의 만남 이런 부분은 구청장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전 회의는 약간 뒷전이고 보통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 행보만 좀 집중하는 예를 이런 들면 부분에 어떤 행사 그럼? 예를 흔히 들면 말해서 뭐 차담회나 이제 구민 공간 현장 소통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아파트 공감 나누기 한마당 뭐 이런 행사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고 뭐뭐 동에서 이번에 저 부녀회 뭐 모임한다. 예 뭐 맞습니다.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 한다. 이런 건 네. 잘 챙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쓴 부분인데 그 헬로윈을 앞두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사실 구청장이 가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뭐 구청장이 부재를 하면 부구청장이 가도 됩니다. 근데 이 회의를 불참하고 또 이제 구민 차담회를 간 거죠. 근데 나중에 되짚어 보면은 헬로윈 때 굉장히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예.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이 부분 회의도 참석해서 안전 관련해서 좀 더 꼼꼼히 따져봤으면은 그러네요.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희영 청장이 처음 기자들 질문할 때 이제 큰 설화를 일으켰던 게 헬로윈은 현상이다. 요 얘기 있잖아요. 네. 헬로윈은 현상이다. 지금 박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인식 같은 게 좀 어떤 인식인지 파악이 되네요. 지금 누구누구가 주최하는 부녀회가 주최하는 바자회, 뭐 차담회, 뭐 이런 것에 이런 행사는 굉장히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 헬로윈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 행사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지만 이분 머릿속에는 그게 챙겨야 할 행사는 아니었던 게 아닌가. 네, 하나의 현상으로 본 그래서 것 그 말이 같고요. 나온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특수본도 그렇게 발언을 한 부분, 그 박혜원 총장이 어떤 인식을 가졌나, 그리고 그 이전에 용산구에 있을 때도 헬로윈 행사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좀 따져보고 있어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그 등장인물들의 행적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취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네. 진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더 맞아. 안전 쪽에 신경을 썼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정말 그 사고를 다 막을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바로바로 대응만 됐다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명이라도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 들었고 지도 라인에 있는 그 지도부의 판단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적극성, 그들의 열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 또 들었어요. 왜 그리고 다들 자기 지역 안 지키고 뭐 고향 가 있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 총선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른 자기 일보다도 이후에 본인이 개인적인 미래들을 꿈꾸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걸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날 사고 현장의 영상들을 자꾸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사전 대응 미흡했고 사후 보고책이 엉망이었고 이거 분명히 짚어야 하고 관련자들 뭐 문책도 해야 하고 진상 규명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날 그 이태원 그 골목길에 한 15분 전 영상들을 보니까 뭐 경찰이 다시 조사하겠지만 굉장히 사람 많아요. 많은데 흐름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뭐 성지순례 메카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다 누군가 넘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막 빡빡하게 가죠. 하지만 계속 가. 근데 압사가 나는 건 대규모 압사 사건은 누가 넘어지면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이태원도 그 골목길을 보면 15분 전 영상 이런 거 다 보면은 흐름이 정말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왜 넘어졌는가? 이것은 정말 너무 많은데 어떤 분이 잘못 발이 뭐 접질러서 또 넘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처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밀었는지는 밝히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트리거, 전반적으로 당연히 잘못된 문제지만 마지막 트리거에 대해선 사실 유가족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만약 많은 증언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정말로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마지막에 그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그것도 같이 진상규명해달라. 그게 그 부탁을 하더군요. 그 부분까지도 CCTV를 다 봐가면서 자,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다 이번에 짚고 재발 방지책을 그래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기자 경찰청 출입하니까 꼭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방금 저기 말씀 주셨다시피 그렇게 밀었던 부분, 고의적으로 밀었던 부분 특수본에서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SNS 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확인해서 조만간 이제 그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하겠다는 뭐 그런 예상도 있고요. 이것은 뭐 시민들 탓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가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당연히 거시적인 것들, 사고 전, 사고 후 책임져야 될 라인들 다 책임져야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그 트리거도 수사해 주세요. 특히 유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명명백백하게 알릴 건 알려야 하니까요.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들여다보고 있고 저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출입하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가을 기자도 어제 쭉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이요. 어제 현장에 유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유가족이 멍하니 그냥 하염없이 현장을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유가족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어떨까 좀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거기에 어제 정치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 뭐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들이 다 와서 현장을 찾으면서 그 유가족을 와서 정치인들이 안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재발 방지책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엔 정말 재발 방지책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참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뽑힌 지도자들은 정말 책임감 가지고 잘해야 한다. 그 생각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뭐 시간이 좀 가더라도 놓치지 말고 특히 우리 박 기자 네. 놓치지 말고 이 소식들 잘 전해주시고 뉴스쇼로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뉴스쇼 7시 20분 저는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